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또 중요한 기능 중에 제가 설명을 안 드린 게 링하고 루프까지는 설명을 드렸죠. 자, 여기 보세요. 메뉴가 여기도 보면 명령창이 이제 크로스오버를 해보잖아요. 뭐 편집 뭐 이런 게 뒤에 있지만 셀렉션이 맨 앞에 있습니다. 맨 앞에, 그죠? 제 말이 맞잖아요. 얘네들도 짱구 아닌 이상은 오토데스크 회사도 뭘 먼저 선택을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선택이 맨 앞에 있는 거예요. 버텍스가 됐건 엣지가 됐건 뭐 먼저 선택을 하라는 뜻입니다. 선택을 해야 뭐 수정을 하거나 뭐 뭘 하든가 뭐 지지고 볶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선택을 해야 되는데 빨리빨리 선택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빨리빨리 선택을 한다는 얘기는 빨리빨리 수정할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속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선택 기술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제 요번에 이제 집중적으로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습을 하셔야 돼요. 뒤에 있는 이런 기능들도 중요하지만 이 선택 기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얼마 없는 것 같지만 이 안에도 좀 아니 이제 단축키나 이런 것들이 많이 숨겨져 있죠.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또 여기 보면 링하고 루프가 있는데 옆에 화살표가 있어요. 이거 눌러볼게요. 화살표 누르면 옆으로 슬라이드에서 이제 갑니다. 슬라이드에서 이렇게. 근데 맥스가 이제 보면 선택할 때 컨트롤 누르면 중복 선택이 되고 알트 누르면 빠진다 그랬죠. 이거 똑같을 때. 그래서 컨트롤 누르고 위에 걸 눌러보면 다시요. 올라가고요. 다시 밑에 거 누르면 반대 방향으로 같이 중복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Alt 누른 상태에서 누르면 빠져요. 이렇게 Alt 다시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Alt 누른 상태에서 아래 거를 위에 거를 누르면 빠집니다. 위에 거 아래 거 같이 눌러지네요. 컨트롤 Alt 네. 컨트롤하고 아래 거 눌러야 되네요. 잘 눌러야 되네요. 제가 지금 손이 삐꾼가 봅니다. 이상한 거 눌러지네요.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지금 이 상태에서 Alt를 눌러서 좀 빼볼까요? 선택을. 네. Alt를 빼면 Shift를 누르면 얘가 선택된 애들이 슬라이드 되면서 같이 움직여요. 옆으로 이렇게. 뭐 이런 기능도 있습니다. 네. 잘 쓰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요거 화살표는 잘 쓰지 않아요. 왜냐면 누르기가 힘들어요. 컨트롤 누르고 이렇게 누르기 힘들어요. 근데 제가 많이 쓰는 기능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이 상태에서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요. 컨트롤 누르고요. 숫자키 5번, 4번 있죠? 숫자키 4번이 옆에 그 넘버락 있고 오른쪽에 키보드 오른쪽에 몰려있는 숫자 몰려있는 데 있죠? 거기 있는 4번이에요. 자판 위에 있는 4번이 아니고요. 그거 한번 눌러보세요. 4번. 이게 보니까 링 상태로 그로우 시키는 거예요. 축소는 어떻게 하죠? 축소는 그냥 Shift Z 하면 돼요. 이것도 괜히 뭐 단축키를 할 필요 없고요. 컨트롤 Shift Z. 다시 이 상태에서 루프는 컨트롤 5번입니다. 숫자키 Shift Z. 오히려 이게 더 활용도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거 두 개보다는 더블 클릭하고요. 더블 클릭해서 딱 돌리고 Shift 눌려서 Shift 누른 상태에서 선택해서 링 돌려주고 이 상태에서 하나 선택하고 컨트롤 4번 아니면 5번 컨트롤 4, 5만 기억을 하세요. 힘들게 올라가지 마시고 일단 이 상태에서 컨트롤 4 눌렀는데 아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네. 그럼 컨트롤 5번 누르면 되죠. Shift Z 해갖고 이 상태에서 다시 컨트롤 4번 그죠? 이해가 되시죠? 이제 이렇게 연계해서 쓰는 겁니다. 이렇게 선택해서 내가 요만큼 선택해야 되겠다. 컨트롤 5번 아니면 4번 이렇게 확장해서 여기서 컨트롤 페이지업 눌러도 되지만 이럴 때는 요 안에 있는 애들이 같이 선택이 되잖아요. 근데 나는 이 안에 있는 가로 엣지는 필요 없고 세로 엣지만 난 필요해. 세로 엣지들만 선택을 해야 돼. 얘네들은 필요 없어. 가로로 거져 있는 애들은 컨트롤 5번 누른 다음에 컨트롤 4번 이런 식으로 다시 여기서 컨트롤 5번 누르면 또 확장이 되죠. 이런 식으로 선택하는 이게 굉장히 유용합니다. 제가 작업을 해보니까 이거 뭐 어지간하면 다 돼요. 신속하게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배운 거 연습을 좀 많이 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복습할까요? 다시 한번 처음부터 중요하니까 다시 하는 거예요. 엣지 버튼 선택 상태에서 컨트롤 누르고 그죠? 폴리곤 선택이 되죠. 다시요. 이 상태에서 엣지 누르면 엣지 선택되고요. 다시 버텍스 상태에서 폴리곤
컨트롤 페이지 업 하면 확장, 페이지 다운 축소입니다. 확장한 상태에서 다시 컨트롤 누르고 엣지를 누르면 폴리곤 물고 있는 애들이 선택이 되고, 이 상태에서 컨트롤 시프트 엣지 누르면 안에 있는 애들만 선택이 되고요. 이 상태에서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 엣지를 누르면 바깥쪽에 있는 애들만 선택이 됩니다. 이거는 매우 중요하니까 꼭 알아놓으시고요. 되게 많이 씁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빈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이그노 백페이싱하고 바이 앵글은 설명드렸으니까 생략하고요. 시링크 그로우는 제가 설명드렸고요. 페이지 업, 페이지 다운이고요. 루프는 선택하고 더블 클릭하면 다시 선택 모드에서 더블 클릭하면 선택이 되고요. 이렇게 선택이요. 요것도 단축키가 있습니다. 컨트롤 3번 눌러보세요. 컨트롤 3번 누르면 이게 먹는데 왜 안 먹는지 모르겠네요. 컨트롤 3번 누르면 이렇게 돼요. 여기 이게 링입니다. 이 루프. 제가 많이 써갖고 해놨는데, 네, 이렇게 선택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리본 메뉴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걸 선택하고요. 지금 리본 메뉴입니다. 리본 메뉴. 리본 메뉴에 모델링이에요. 닷링이 있습니다. 닷링을 누르면 하나씩 건너뛰고 선택을 해줍니다. 이것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왜냐면은 모델링을 하거나 이런 작업을 할 때 이런 기능도 많이 쓰고요. 거꾸로 저거 있죠? 닷 루프도 있습니다. 닷 루프. 이거는 한 칸씩 건너뛰면서 루프 해주는 그런 기능이죠. 예. 이것도 나중에 또 나와요. 그러니까 체크해 놓으실 분은 체크해 놓으시고요. 얼추 설명을 드린 것 같네요. 선택하고 컨트롤 4번, 컨트롤 5번, 5번, 컨트롤 Z에서 취소하시고요.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다. 컨트롤 5번, 4번 이런 식으로 컨트롤 4번, 5번을 조합을 하면은 쉽게 많은 폴리곤 선택이 됩니다. 이렇게 선택을 해서 컨트롤 5번, 4번 이 상태에서 루프 눌러도 되고요. 링 눌러도 되고, 또 여기 있는 거랑 또 조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시간에 요거를 이제 선택하는 거는 이 정도면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중요한 기능은 다 설명드린 것 같아요. 연습을 하셔가지고 완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기능이 많죠. 메뉴는 몇 개 없어 보이는데 요 안에 이제 여러분들이 좀 숙지하셔야 될 내용이 많이 있으니까 좀 알아놓으시고요. 중요한 거를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컨트롤 X를 누르면 엑스포트 모드가 되면서 화면이 꽉 채워집니다. 화면 안에. 다시 컨트롤 X 누르면 빠져나오고요. 이게 소위 엑스포트 모드라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초고수가 되면은 이 엑스포트 모드에서 이제 커맨드 패널도 필요 없이 여기서 다 작업을 해요. 코드 메뉴, 단축키, 뭐 기타 등등, 아니면 그때그때 필요한 메뉴를 꺼낸다든지. Shift D 하면 이 상태에서 커맨드 패널이 나오고요. Shift D 누르면 들어갑니다. Shift D. 그 다음에 상단 메뉴는 Alt 6번입니다. Alt 6번인데 안 나오네요. 아니면 컨트롤 누르고요. 오른쪽에 숫자 패드 많이 몰려 있는 데 있죠. 오른쪽에 숫자 패드 많이 몰려 있는데 보면 컨트롤 플러스를 눌러도 커맨드 패널이 나옵니다. 그리고 컨트롤 플러스 다시 누르면 컨트롤 플러스를 다시 누르면 들어가고요. 컨트롤 마이너스를 누르면 상단에 있는 리본 메뉴가 들어갔다 나왔다 하고요. 컨트롤 곱하기를 누르면 메인 툴바 상단에 있는 메인 툴바가 들어갔다 나왔다 하고요. 컨트롤 나누기 있죠. 컨트롤 나누기 누르면 레이어 창이 들어갔다 나왔다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건 제가 고안한 건데요. 맥스가 창이 좁다 보니까 엑스포트 모드로 들어간 다음에 컨트롤 나누기 사치기 연산을 그냥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리본 메뉴는 들어갔다 나왔다. 리본 메뉴가 공간을 많이 차지하거든요. 상단을. 컨트롤 마이너스 누르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필요할 때 컨트롤 마이너스 눌러가지고 빼서 썼다가 집어넣었다가, 굳이 여기 이걸 안 누르고요. 이렇게 눌러도 되지만 컨트롤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시 컨트롤 플러스 컨트롤 나누기. 예. 곁다리로 여기까지 한번 설명드려봤습니다. 좀 연습해 보시고 요 방법이 괜찮다 생각이 드시면은 쓰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싫다 그래도 저는 이렇게 가끔 할 거예요. 요번 시간에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거는요. 면 구성의 개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면 구성의 개념. 이 면 구성의 개념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처음에 이거를 몰랐어요. 솔직히. 근데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깨우치게 됐는데요. 일단은 한 4, 5분 정도 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고, 이번 강의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맥스는요, 기본 면 구성 단위가 삼각형입니다. 삼각형. 삼각형이 기본 면 구성 단위예요. 삼각형이 얘가 가장 기본이 되는 단위입니다. 그래서 보통 맥스에서 모델링을 하고 내보낼 때는 이 삼각형 형태로 내보내는 게 제일 좋아요. 사각형도 가운데다 엣지를 추가해가지고 삼각형 2개로 만들어서 내보내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트라이앵글이라 그러죠. 앵글로 내보내는 게 있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쿼드로 내보내는 게 있습니다. 쿼드는 사각입니다. 사각. 얘는 삼각이고요. 보통 이 둘 중에 하나를 내보내요. 근데 쿼드 같은 경우는 오류가 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게임 엔진이나 뭐 다른 애프터 이펙트의 엘리먼트 3D나 그다음에 언리얼 엔진이나 이런 쪽에서는 여기 별로 이게 바람직한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실제로 엘리먼트 3D 같은 데다 제가 집어넣어 보니까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트라이앵글로 삼각으로 싹 다 내보내면은 트라이앵글로 싹 내보내면은 오류가 전혀 없어요. 100% 다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두 개의 장단점이 있죠. 얘는 모델링하기가 굉장히 수월합니다. 모든 맥스의 폴리곤 모델링 방식은 쿼드 방식에서 진행이 됩니다. 사각에서 진행이 돼요. 사각에서. 근데 이 트라이앵글에서 진행이 되는 거는 에디트 폴리가 아니라 에디트 메쉬라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면 모디파이어 창 보면 에디트 메쉬라는 게 있을 겁니다. 얘는 삼각을 기본으로 해갖고 모델링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얘는 우리가 이제 모델링 할 때는 별로 좋은 방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보낼 때는 트라이를 내보내더라도요. 트라이를 내보내더라도 모델링 할 때는 쿼드로 해야 된다. 쿼드로. 사각으로 작업하는 게 제일 좋아요. 제일 무난하고 제일 편하고 가장 정확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마지막에 내보낼 때는 삼각으로 내보냅니다. 쿼드로. 내보내는 방식도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릴까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여러분들 모델링 하시다 보면은 이제부터는 이 면 구성하고 싸움이에요. 예, 면 구성이 이꼬로 엣지입니다. 엣지를 어떻게 구성할 거냐가 이게 관건이에요. 얘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거를 얼마큼 잘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고수하수가 나눠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개념이 없으면 아예 진짜 모델링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고 할 뿐더러 자기가 원하는 모델링을 자유롭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엣지 구성, 이제 엣지와의 싸움이에요. 이제 앞으로는 여러분들은 이 엣지 이꼬로 면입니다. 면 구성이에요. 면 구성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면. 이제 어떻게 구성을 하느냐? 제일 좋은 거는 얘가 제일 좋아요. 이렇게 돼 있는 사각으로 구성된 얘가 제일 좋아요. 얘가 베스트입니다. 베스트. 가장 이상적인 형태가 이겁니다. 맥스에서 이제 에디트 폴리곤의 모델링 방식에서는 에디터블 폴리곤 모델링 방식에서는요. 이노마가 최고 좋습니다. 최고. 전부 사면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게 가장 좋아요. 근데 부득이하게 이렇게 구성할 수가 없다 그러면 이렇게 가는 게 좋습니다. 사면 요게 아니면 이렇게 가는 게 좋아요. 얘가 넘버 2예요. 얘가 1번이고요. 얘가 2번입니다. 그리고 얘네들은요. 이렇게 놔둬도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데 가급적이면 이렇게 갈 바에야 여기다가 하나 둘러주든가 이렇게 가주는 게 최고 좋습니다.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나눠놓으면 얘는 삼각 사각이 되고요. 얘는 전부 사각이 되죠. 얘는 사각 두 개가 모인 겁니다. 그죠? 이해가 되시죠? 얘는 지금 뭐 문제는 안 익혀요. 문제는 안 익히는데 가급적이면은 요런 형태는 요런 식으로 하나씩 둘러주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중에 내보낼 때요. 자, 트라이앵글로 내보낸다 그랬잖아요. 트라이앵글로. 삼각으로 내보낸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얘는 삼각으로 내보낼 때는 맥스에서 자동적으로 이렇게 엣지를 추가해줘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엣지를 어떻게 둘러줄지 몰라요. 이렇게 둘러줄 수도 있고, 이렇게 둘러줄 수도 있고, 아니면 얘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둘러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별로 이렇게 엣지가 몰리는 건 안 좋아요. 얘 같은 경우도 뭐 이런 식으로. 소위 말하면 지 꼴린 대로 막 해요. 근데 이거를 유저가 그래도 한번 이렇게 싹 거주면, 이런 식으로 거주면,
3ds 맥스 얘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아, 얘는 삼각으로 구성하려면 이렇게 하나 해주면 되겠네. 여기다 이렇게 하나 해주면 되겠네. 이런 식으로 제약이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의도한 형태로 면들이 그대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오류나 이런 게 발생할 확률이 줄어들죠. 근데 요거는 좋습니다. 이 파란색은 여기까지, 얘는 완전 베스트고요. 얘가 차선책이고요. 얘네들은 엣지를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추가를 안 시키더라도 이렇게 냅둬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를 안 일으켜요. 문제를 안 일으키는 이유가 얘네들 형태는 전문 용어로요. 컨벡스 타입이라고 합니다. 컨벡스. 영어 잘하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지도 모르겠는데 이거는 볼록이라는 뜻이다. 볼록. 들어간 데가 없는 거예요. 잘 보세요. 모양 형태를 다 튀어나와 있잖아요. 형태가 다 동그라거나 튀어나와 있거나 한 겁니다. 근데 요 밑에 있는 애들 있죠? 얘네들이요. 얘네들은 컨케이브라고 합니다. 컨케이브. 그죠? 얘는 오목이에요. 오목. 근데 얘는 맥스에서 제일 안 좋은 게 얘네요. 얘네들은 제일 안 좋아요. 이번 시간에 조금 길어지더라도 그냥 가겠습니다. 얘네들은 뭐가 안 좋냐면 얘 있죠, 얘. 얘네들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얘네들이 어떻게 문제를 안 일으킬 수도 있어요. 근데 제 경험상 거의 10중 8구는 얘네들이 문제가 돼요. 항상 뭐 맵을 추출하거나 뭐 모델링을 하거나 뭐 하이폴 작업을 하거나 뭐 운이 좋아가지고 그냥 문제를 안 일으킬 경우도 있는데 거의 얘네들이 폭탄이에요. 폭탄. 얘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얘네들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간단합니다. 이렇게 엣지를 추가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얘는 이렇게 추가해 주던가 아니면 이렇게 추가해 주던가. 예. 추가해 주면 돼요. 그러면은 문제를 전혀 일으키지 않습니다. 예, 그게 이제 중요한 개념인데요. 그래서 반드시 요런 형태는 수정을 해줘야 됩니다. 반드시 꼭 해야 됩니다. 꼭. 어떻게? 이렇게 추가를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주던가. 그러면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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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이잖아요. 전혀 문제를 안 일으킵니다. 이런 형태는 주의하시기 바래요. 위에 있는 파란 애들은 그린라이트예요. 그린라이트. 컨벡스 타입입니다. 얘네들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데 가급적이면 이게 넘버1이고 이게 넘버2고 얘네들은 가급적이면 한 번씩 이렇게 연결해 주라는 의미고요. 문제는 일으키지는 않아요. 얘네들은.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런 형태예요. 마지막에 얘네들은 어떤 경우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엣지를 지우다가 버텍스를 안 지우고 뭐 이렇게 남겨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면상. 얘네들은 아무 이유 없이 있는 거죠. 얘네들은 이제 어떤 형태냐? 얘는 불안정한 거예요. 불안정. 좋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둘 중에 하나예요. 오류가 생기던가 그냥 가던가. 불안정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솔직히 여러분들이 어떤 작업을 했을 때 불안정한 거를 알고 일부러 남겨놓고 싶으신 분이 계신가요? 네,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제 발생의 소지가 있는 거는 없애줘야죠. 이제 그게 모델러들이나 아니면 전문 여기 관련 일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해야 될 일이죠. 이런 애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지워야 됩니다. 없애버려야 돼요. 그럼 이렇게 되죠. 완벽하게 사각이 딱 되죠. 이런 형태로 되는 거죠.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시간에 기억하셔야 될 거는 면을 구성할 때 가급적이면 이렇게 사면을 구성해주고 요게 안 될 경우는 삼각으로 가야 된다. 그죠? 근데 요런 형태는 문제는 일으키지 않지만 기왕이면은 이런 식으로 엣지를 둘러주는 게 좋다. 네. 이렇게. 요거는. 대신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 이 녹색 형태는 문제를 안 일으킨다. 근데 이런 애들은 반드시 수정을 해줘야 된다. 반드시.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무조건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거는 묻지도 따지도 말고 무조건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남들한테 이제 모델링 파일을 받으셨을 때요. 이런 형태로 돼 있는 모델링 파일을 받으셨다 그러면은 그거를 작업한 모델러는 명구색 개념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좋지 않은 형태입니다. 왜 이런 형태가 안 좋냐면 터보 스무스나 이런 작업을 할 때는 얘가 이제 거기서는 막 엣지 버텍스들이 막 이동을 하거든요. 면을 나누면서 얘네들이 막 자리 이동을 해요. 근데 막 이게 어떻게 이동할지 몰라요. 얘가 안으로 막 심하게 확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얘가 예를 들어서 뭐 엣지가 이렇게
이렇게 구성이 되면서 이쪽이 깨진다든지 이렇게 면이 꺾게 나온다든지 이쪽 면이 깨진다든지 뭐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화면이 아니라 이제 이 면 자체가 까맣게 렌더링이 된다든지 뭐 약간 좀 얼룩이진다든지 이런데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럼 마지막 형태는 이런 불완전한 버텍스는 어떻게 해야 된다? 싹을 다 지워줘야 된다. 오늘 배운 내용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하셔야 될 거는 지금 배운 거 저번 시간 요번 시간 배운 거를 연습을 한번 하셔가지고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내용이니까 이제 앞으로 그 기능을 써가면서 모델링을 할 거예요. 선택하고 이제 싫으셔도 이제 습득하실 수밖에 없게 됩니다. 계속 따라하게 되면은 눈으로만 따라하면 안 된다 그랬죠. 보고 연습하셔야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